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걸스 온 파이어 4화 리뷰고요. 방송은 0.5%로 시청률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JTBC에서 했던 음악 방송 중에 아마도 두 번째 세계라는 그 방송이 가장 낮은 시청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0.8로 시작해서 0.3%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현역 아이돌들이 참가하는 방송이었고 그게 1년도 더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시청률이 높을 때니까 걸스 온 파이어가 시청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방송은 화제성이 너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돌파구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김하나님과 권일리님의 무대. 소리는 참 좋아. 네, 일단 두 사람의 시너지는 좋은 편이었어요. 권릴리님의 좀 콧소리가 기반이 되는 소리랑 김하나님의 저 성대 소리가 좀 대비되는 느낌이 좋았어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소리적으로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이 노래의 음역을 설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곡보다 음이 낮으면 소리가 너무 답답해질 것 같고, 근데 현재 음은 두 사람에게는 애매하게 높아서 소리를 시원하게 지르지도 못하고 소리를 담아놓고 울리기도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각자 장단점이 모두 드러난 무대였는데, 먼저 권릴리님의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권릴리님이 무대에서 노래는 더 잘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무대를 주도하고 포장을 한 거는 권릴리님이었어요. 근데 권릴리님이 이런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 약간 그 중고음 구간이 나오면 소리가 급격히 답답해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코를 베이스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인데, 코의 공간에 소리를 담아놓고 거기에 스킬을 많이 넣으니까 여기에 공간이 작은데 너무 여러 개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낮은 음에서 중음에서 더 강한 보컬일 것 같고, 권릴리님이. 김하나님은 뭐 전체적으로 발성이 좀 불규칙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냥 성대에 생톤으로 의존해서 노래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친 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김하나님의 특징은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지금 참가자 중에서도 다른 스타일로 노래를 하니까. 어쨌든 서로 많이 다른 타입이라서 어느 쪽이 선택이 되어도 수긍이 갈 텐데, 제 생각에 노래를 잘하신 건 권릴리님인데, 권릴리님은 다음 무대에서도 아마 계속 이렇게 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김하나님도 갑자기 막 많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참가자들과는 결이 좀 다르니까 다른 무대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선택으로 김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무승부예요. 무승부가 되면 추가 합격 대기자가 돼요. 그러니까 탈락 후보죠. 다음은 윤민수와 자네서님의 무대입니다. 그롤링 창법을 자네서님이 뭐 쓴다고 말을 하는데 그롤링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네서님은 스크래치 보컬을 할 수 있죠. 그롤링과는 다른 거예요. 이 쓰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롤링 여성 보컬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크래치 보컬은 그보다는 많아요. 스크래치 보컬도 많지는 않지만 방송만 보면 갑자기 자네스님이 급발진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아마 서로 허용하는 선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윤민서님의 저 말하는 방식이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민서님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데, 정말 저걸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노래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자네서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 때부터 불안해하고 예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 대결이니까. 자네서님이 몸에 힘을 주고 좁은 공간을 사용해서 특이한 톤을 만드는 것에 분명히 장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이한 톤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칠 때는 장점이 되는데, 이렇게 경연에서 노래 대결을 할 때는 가창력으로서는 좀 디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 실력 자체에서 윤민서님이 그냥 압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민서님도 제가 이전에 방송 리뷰를 했듯이 저는 독특한 컨셉이 무대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깊게 생각을 해보면 혼자 뇌피셜로 윤민서님은 그냥 노래 실력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전에 다른 경연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활동도 해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노래 실력은 충분한데 그것만으로는 인기를 얻지 못하니까 이런 컨셉까지
뭐 만드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추가를 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 방송 첫 무대에서 그 컨셉에 대한 되게 많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컨셉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컨셉은 윤민서님의 무대에 윤민서님의 스타일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엔 3명이에요. 김다명, 지윤, 황세영님입니다. 황세영님이 그 1차 무대랑 똑같은 창법으로 할지 궁금해요. 황세영님이 예전에 그 프로듀스 시즌 1에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1차 탈락식에서 그냥 탈락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한참 전이죠. 세월참. 아, 김다영 노래 참 잘한다. 지금 지유은님이 노래를 잘하지만 양쪽 두 사람에 비해서는 약간 역부족이었어요. 좋은 톤을 만들긴 하는데 거기까지였거든요. 톤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호흡이나 공간의 힘이 부족해서 그냥 톤만 나오는데 이 좋은 톤을 만든 것도 대단히 빠른 거기 때문에 좋은 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다명님은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지금 콧소리를 넣을 때도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해서 전혀 불필요한 힘을 넣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스킬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래를 잘하신 김다명님을 선택하거나 굉장히 스페셜리티했던 황세영님을 선택하거나 일 것 같은데요. 황세영님은 이번 무대에서도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눈길은 가장 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황세영님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노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인조 팀의 멤버로 어울리는 보컬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장르의 제약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요 무대까지는 저런 황세영님의 독특함에 더 끌렸었던 것 같아요. 네, 황세영님이 선택을 받았어요. 네, 다음 무대는 이아름솔님과 임옥연님이네요. 여기서도 기본 보컬 실력의 차이는 크게 나는데 아우 예. 와, 저기서도 힘을 안 줘. 임옥연님이 소리의 맛을 잘 살리는 타입인데 이 아름솔님은 그냥 노래 실력으로 소리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맛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옥연님이 장점이 좀 감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임옥연님도 노래를 잘하시지만 임옥연님이 아마 이 아름솔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저 자신의 개성으로 되게 크게 주목을 받는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한 타입도 낼 수 있으면서 이 아름솔님이 더 잘해서 그냥 평가에서는 이 아름솔님이 유리할 거다. 근데 두 사람님이 그런 일치된 톤이 있었기 때문에 대결이 아니라 무대로서는 좋은 시너지가 났던 무대였던 것 같고요. 이 아름솔님은 진짜 고음을 낼 때도 그냥 발성 그 자체로만 올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연예인분들은 이런 무대를 엄청 칭찬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방송으로 보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름솔님이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5명의 무대예요. 김한별, 조예인, 이나영, 손영서, 노브님. 이 무대는 잘하네. CCM이야. 네, 이 방송이 5인조 팀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첫 5인조 팀의 무대였는데요. 보면서 사실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보컬 그룹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보컬 그룹이 한창 인기 있을 때도 5인조 팀은 거의 없었죠. 3명이나 4명이었죠. 그래서 5명이 한 팀으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무대랑 상관없이 음원에서 장점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각자 그냥 솔로로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5명이나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 좀 손해라고 느껴지면서 봤어요. 근데 이 무대는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서로 기계처럼 하나가 되지 않고 뭔가 조금씩 따로 노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되게 뭔가 풋풋하고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5명이 어쨌든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 곡이 내려는 표현력에 어울리는 톤들을 가졌고 근데 이걸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 멤버들이 이런 5인조 팀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지금 김한별님은 곡 스타일에 가장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시지만 노래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 실력으로 이런 역할을 맡는 게 좀 손해라고 느껴졌고 조예인님은 아예 팀 무대에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솔로로 할 때보다 장점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도 이나영님은 뭐 솔로 도전도 하고 뭐 아이돌 도전도 했기 때문에 어디에나 묻어나올 수 있는 타입이라서 괜찮게 했고 여기서 손영선님이 가장 노래를 잘했어요. 원래 뭐 재즈를 하니까 재즈 하시는 분들은 유연하시죠 보컬이.
거기에 이 무대를 지휘를 하셨던 노부님이 선택을 받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노래 자체가 전체적인 편곡이나 선곡 자체도 이걸 주도했던 노부님에게 가장 어울리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대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좋아할 만한 무대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5인조가 여러 곡을 내고 활동한다, 그거는 그냥 팬덤 장사가 되지 대중성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노부님이 선택받았어요. 다음 무대는 강윤정, 박서정, 조수민님의 무대입니다. 조수민님은 1라운드 무대가 방송에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강윤정님이 현재까지 이 방송의 원픽이거든요. 와, 근데 연습이 힘들어요. 단기간에 하려고. 72시간 생존전이라고 하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짧은데 이것도 원래 이런 경연 방송을 하면 뭐 3일, 뭐 5일, 길면 10일 이 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 중에서도 짧은 거긴 하죠. 이걸 치고 팬텀싱어 같아. 이거는 잠깐만, 이 무대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네요. 와, 조수민님이 연습에서는 계속 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박서정님은 이전 무대보다는 노래를 잘하셔서 이분이 저번 무대 때 많이 긴장을 했구나, 기본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양쪽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평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무대 자체는 진짜 괜찮았는데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조금 더 강했으면 진짜 완벽한 무대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걸스 온 파이어 이제까지 무대 중에는 가장 좋았고, 전체 방송에서도 이 무대가 제일 좋은 무대로 남지 않을까. 사실 더 좋은 무대가 나와야 이 방송이 살겠지만, 이 무대는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팬텀싱어에서 많이 보던 구조죠. 클래식 보컬 있고 국악 보컬 있고, 그리고 실용음악 보컬이 들어가면 보통 이런 퓨전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팬텀싱어 여자 버전을 해보려다가 그게 남성 버전에 비해, 그 팬텀싱어는 굉장히 팬덤 장사거든요. 근데 여성 버전은 팬덤이 잘 안 모일 것 같고, 여성분들로만 보컬을 하면은 남성분들은 소리의 채널이 좀 어레인지가 넓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각이 나올 수 있는데, 여성 버전은 그것보다는 소리의 어레인지가 좀 좁은 편이니까 그냥 이렇게 클래식에 한정 짓지 말고, 메인을 클래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전체로 다양한 가수들을 모아서 해보자라고 간 것 같은데, 전 사실 이 무대만 봤을 때는 그냥 팬텀싱어 여성 버전을 하는 게 더 잘 됐을 것 같고, 이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라리 이 버전은 빌드업처럼 남자 버전을 하고 그냥 이런 각으로 팬텀싱어랑 똑같이 여성 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무대는 거기선 평범한 무대가 될 것 같거든요. 좋은 무대긴 하나 중간 정도의 무대. 어쨌든 여기서는 조수민님이 너무 강하기도 했고 노래도 되게 무대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선택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강윤정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쨌든 둘 중 하나인데, 강윤정님이 전체를 주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사실 탤런트가 많으신 분이에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조수민님이 노래를 무대에서는 빠짐없이 잘하셨어요. 강윤정님이 지금 몇 살이시지? 저는 강윤정님이 전성기가 올 것 같은데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무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더 다양한, 분명히 크게 되실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아쉬운 제목일 것 같아. 와, 강윤정님이 되셨네. 강윤정님은 뮤지컬도 하시나? 뮤지컬에서 자리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잠재력까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투표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딱 보시면 노래를 잘하는 순위가 아니에요 전혀. 그냥 아이돌계 멤버들이 상위권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분들이 상위권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청자 연령층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지금 2위에 있는 이나영님은 직전에 하이브 오디션에서 엄청나게 투표를 전 세계에서 많이 받고 막 1위도 계속 했던 멤버인데,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이수영님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지금 이 순위에 강윤정님이라든가 아름솔님이 지금 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위만 보면 진짜 빌드업의 여성 버전 같다. 그러니까 아이돌계 보컬 그룹을 뽑는 방송인 것 같다. 근데 지금 1위부터 4위까지가 그런 아이돌계 전부죠. 긁어 모아서 다 상위권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5인조 팀이 나오면 수익 모델을 뭐로 노려야 할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